대구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이런 시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 3월부터 또 최근 6월 달까지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면서 사전 답방 형태로 방글라데시 가서 또 현장을 파악하고 또 답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또 겪고 또 보고 경험했던 또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함께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 가족들이 어떠한 형편과 또 어떠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연합회입니다. 이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위치한 필리핀과 또 필리핀 아래에 있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서편에 싱가포르, 그 위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미얀마, 요즘 이제 미얀마가 한참 시끄럽죠.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가 또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재밌는 것은 인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밑에 끝자락에 있는 스리랑카, 그다음에 저 인도 서편에 있는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주로 회교 문화권이 이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와 남아시아 태평양 지회는 원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한 지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많고 또 이 불교 문화권과 해교 문화권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청회에서 교세가 커지면서 이 원동지회를 두 개의 지회로, 남아태지회와 북아태지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소식들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현재 인터넷상으로는 인구가 약 1억 6,5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가 하는 말은 1억 8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숲속에서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키우는 애들까지 합치면은 1억 8천만 명 되는 남한 인구의 3배 이상이 되는 인구 과밀 지역이 또 이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국기인데요, 녹색 바탕에 붉은색, 일본은 이제 흰색 바탕에 붉은색 원이 들어있는데 방글라데시는 녹색 바탕에 붉은 원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노란색으로 저 표시된 거는 요즘은 이제 저 문양을 넣지 않는데 방글라데시 국토를 이제 축소해 놓은 부분인데 요즘은 저렇게 그냥 적색으로만 씁니다. 처음에 독립운동할 당시에는 이제 저렇게 국가를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 나라의 국기가 드넓은 논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국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의 대회나 교회를 출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보면은 끝없이 넓은 들판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고 댐이 없고 차선이 없고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 없으면은 여러분 뭐가 잘 안 됩니까? 이 물 정화 시설이 또 정화가 안 됩니다. 물이 흐르면서 돌이나 자갈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산소가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정화가 돼야 되는데 돌이 없다 보니까 이 물 정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이 없으니까 골재가 없죠. 그래서 이 레미콘 이렇게 할 때 자갈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 없어가지고 이 드넓은 들판을 몇 시간씩 달다 보면은 그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벽돌 공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벽돌 공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이 없으니까 벽돌 공장에서 들에 가서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굽습니다.
그 적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적벽돌을 파쇄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만한 사이즈로 다 깨가지고 그거를 다시 레미콘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도로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드넓은 들판에 주로 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쌀은 주로 알랑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찹쌀도 재배를 합니다만은 주식이 알랑미고요. 주로 4월 초에 1차 추수를 하고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놀립니다. 들판을. 왜 놀리느냐? 이때는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강이 다 범람해서 남쪽 지방의 30% 이상은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산이 없으니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홍수를 겪는 나라가 또 방글라데시입니다. 반면에 이제 8월 중하순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다시 2차 모내기를 해가지고 심어서 한 11월이나 10월 말쯤 이제 이렇게 농사를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건기가 되면은 또 물이 부족해서 양수기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는 그래서 이 물 홍수가 있고 또 물이 부족해서 양수를 하는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1억 8천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인구 가운데서 이 종교 분포를 보면은 전체 국민의 90%가 모슬림 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약 9%가 힌두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인구의 1%가 무교, 뭐 카톨릭, 기독교, 뭐 다른 종교 다 합쳐도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재림 성도들은 3만 5천 명, 전체 인구의 약 0.0002%에 해당하는 소수의 우리 재림 교인들이야. 이 3만 5천 명 가운데서도 약 1만 명은 우리 36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선에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숫자는 약 한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4월 달이 되면은 이 회교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온 시내가 저렇게 회교도 일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리에 차를 스톱시키고 이 그 망토처럼 걸치고 다니는 외투를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말씀을 코란 경전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회교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90%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 기득권 집단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매우 힘들고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수도 다카, 방글라데시 수도는 다카고 화폐의 단위도 다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교의 중심지인 이 다카의 전체 인구의 약 30%가 수도에 모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명의 30%면 얼마입니까? 뭐 한 6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수도에 모여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도 없고 돌도 없고 차선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길에 그냥 엉겨가지고 흘러다닙니다. 그러니까 4km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트래픽이 심합니다. 걸어가는 거나 차 타고 가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수도 한가운데에 바로 제7난실 예수렘 교회의 선교 본부인 방글라데시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새벽 2시에 도착을 해서 잠깐 뭐 짐 정리하고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이제 일어났는데 환영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옷을 전통 옷을 이렇게 줬는데 제가 입은 이 남자 옷은
이름이 판잡이입니다. 판잡이. 그리고 여자 옷은 사비입니다. 사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안 잊어버리려고 어차피 자비로 사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사비로 사 입어야 된다 해서 판잡이, 사비 이렇게 명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집사람 거하고 저 거하고 이제 두 벌을 사택에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차려입고 나가니까 전체 연합회 임부장들, 각 대회 대회장들, 총무부장들, 재무부장, 그다음에 뭐 각 기관장들이 다 이제 도열해가지고 환영식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안에 있는 그 예배당에 가기까지 앞에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36초등학교 교사들이 이제 마스터 가이드 교사들이 이제 양쪽에 저렇게 호위무사처럼 해가지고 저희 내외를 태우고 예배당까지 이제 퍼레이드를 해서 갑니다. 가는데 뭐 이렇게 뭐 큰 좋은 리무진이 아니고 자전거에다가 저렇게 꽃을 장식해가지고 저희들을 태우고 예배당까지 가는데 뭐 대단한 환영식을 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환영식을 대단하게 거창하게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난하고 힘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식을 잘 하고 각 대회를 이제 순회 방문하는데 한 주는 업무 파악을 위해서 사무를 받고요.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동대회와 서대회 4개 대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4개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를 이제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것도 참 입장이 곤란해요. 어느 대회를 먼저 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 대회장들이 나와서 환영회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기 대회를 제일 처음으로 방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위바위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나중에 가면 또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총무부장 보고 당신이 순서를 정해라. 내가 정하면은 또 누가 내 욕하니까 당신이 순서를 정해라.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동대회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는 남대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두 대회를 방문하다가 셋째 주에 남대회를 방문하다가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남대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코로나19에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사람은 고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저는 열은 없었지만은 미각과 후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맛있는 거를 해줘도 그 이 입에 닿는 촉감만 있지 냄새도 못 맡고 이게 뭐 짠지 구수한지 매운지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희한한 증세를 한 3주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3주간 또 치료를 잘 받고 양성 판정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또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3개월 넘게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보고 듣고 또 파악하고 또 그래서 현재 방가리스 선교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도움을 호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 정식 목회자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합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안수 목사가 48명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8명 중에 28명이 연합회와 4개 대회의 임부장으로 임원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일선에서 직접 선교에 가담하고 있는 목회자들 숫자는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한 개가 전체가 20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 지구가 보통 평균적으로 20개의 교회씩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장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지구장들인데 이 지구장 목사님들이 20개 교회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학과를 졸업했지만은 11조 형편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합니다. 채용을 못하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졸업한 젊은 신학도들을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지구장들 밑에 2명씩 3명씩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임시 목회자들을 부양하는 것은 연합회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히 선교사로 가 있는 외국인 선교사로 간 연합회장인 제가 후원을 받아서 이분들의 그 생활비를 후원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책무 첫 번째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54명의 목회자들을 이제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장에 파견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월 이분들에게 싱글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는 10만 원,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이제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 또 자녀가 있으면은 연차별로 조금씩 올려서 맥시멈 15만 원까지 매월 50몇 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을 임시 목회자들을 이제 후원하는 프로젝트가 첫 번째 제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구에 계시는 우리 한 장로님께서 그 한 목회자를 이제 후원을 하는데 그 후원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목회자를 담임하는 목회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바 교회라고 수도 다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뭐 의자 이런 거 다 이제 이 대구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이제 후원을 해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여러 번 또 그곳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가서 성금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뭐 다과를 준비했다고 잠깐 이제 그 사택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에 가서 집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부엌에를 갔어요. 부엌에 들어가 봤는데 부엌에 세간살이라고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저기다가 이제 솥을 걸쳐놓고 밥 끓여 먹는 데입니다. 화덕입니다. 화덕. 근데 뭐 겨우 직경 한 30cm 정도 되는 저것이 유일한 부엌의 도구입니다. 도구고 한쪽 기퉁에 보면은 저기 양은으로 된 솥단지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저기 이제 밥 끓여 먹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소금통하고 기름통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불 때 가지고 밥 하려고 어디 가다가 나무 쪼가리 뭐 쓰레기 휴지 쪼가리 태울 만한 거 이런 거 이제 주워 가지고 부엌 한쪽에 갖다 놨는데 참 딱해요. 이게 규칙적으로 봉급을 받는 목회자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택이.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열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디어 사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이제 격리 중에 있을 때에 주소록을 갖다 놓고 지구장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인사를 하고 좀 교회 형편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한 지구장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인터넷이 안 터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노트북이라는 걸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 대회를 방문해도 대회에도 노트북이 한두 대밖에 없고 거의 부장들이 노트북이 없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강습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그 우리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침례교회는 인터넷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공유기에서 인터넷 와이파이 시그널이 터지는데 시그널이 터져도 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비밀번호가 이제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웃 담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한테 그거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없냐고 이제 물었더니만은 1,000다카씩 내랍니다. 우리 돈 13,000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돈이에요.
13,000원이면 15만 원 봉급받는 사람의 11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봉급의 10분의 1 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인터넷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신체로 말하면 피가 안 통하는 거죠. 집으로 말하면 보일러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기진맥진하면서도 제가 밴드나 페이스북에 이 상황을 호소를 했는데 제가 5천만 원 목표로 이제 했는데 불과 2주 만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3천만 원 이상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에 귀국을 하면은 우리 1차 년도 올해에는 지구장들이 안수 목사가 주재하는 모든 교회에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봉급의 일정 부분의 인터넷 사용료를 무제한 사용료를 지원을 해서라도 일단 피가 통하게 하고 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 회교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선교를 할 때에 회교 코란경의 이 규율에 의하면은 기독교나 타 종교로 개종을 시키거나 개종을 하면은 목을 쳐도 좋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회교 코란 경제는 엄격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시작할 때에 110여 년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에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NGO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NGO 단체는 기부금을 받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만은 직접 선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질투심이 많은 회교도들이 우리 교회 선교 활동에 대해서 목회자들을 고소해서 목회자들이 법정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는 대다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교의 벽을 뚫고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선교의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36 초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고 대다수가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학교에 회교도 신도들의 자녀들을 입사를 시켜가지고 기숙사에서 조석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재림교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통로로서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체적으로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학생 수가 많이 급감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약 70% 정도의 학생들은 스스로 공납금을 낼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외부에서 후원자들과 결연을 시켜가지고 장학금을 후원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통해서 또 학업을 통해서 삼육교육을 받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재림 청년들로 자라나서 미래에 교회를 이끌어 나갈 교회 일꾼들을 양성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환영식 때에 청소년 부장이 그 후원을 받아서 각 학교에 장학금을 대어주는 그 기구를 운영하는 부장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 부장이 나와서 이제 연합회장, 새로운 연합회장이 왔으니까 환영하는 인사를 하면서 멘트를 하나 날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후원 기구를 통해서 후원 받으신 분들은 다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앞줄에 앉아 있는 연합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연합회 재무, 각 대회장, 각 기관장, 대학의 주요 관계자들 전부 다 일어섰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몇십 년 전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요, 버림받은 자요, 고아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부의 장학금을 후원받아가지고 삼육교육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하고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영혼구원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을 어디 가서 냉면 한 그릇 안 먹으면은
우리 방글라데시 36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한 달 식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식비가 굉장히 싸죠. 그래서 10,000원만 후원하면은 한 달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0원 하면은 기숙사비까지 해결되고 50,000원을 하면 식비, 기숙사비, 공락금까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조금만 절약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남대회에 갔을 때 방문한 학교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돼서 100여 년 세월 동안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선교의 젖줄이 된 KMMS라고 하는 켈로그 무카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방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와서 땅을 사고 학교를 지어준 그런 학교인데요. 이 아이들이 보면 아침에 이제 식사하러 갈 때에 자기가 먹을 접시를 기숙사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씻고 식당에 입실합니다. 입실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배식을 받아서 먹는데 뭐 스푼, 뭐 젓가락, 포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접시 하나에 받아가지고 손으로 다 먹습니다. 밥 먹는 거는 오른손, 다른 일 하는 거는 왼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은 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위해서 그 학교 부지에다가 농사를 또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작교육을 하는데요. 저렇게 4월달 되면은 벼를 베가지고 캠퍼스 안에 탈곡기 설치해 놓고 타작합니다. 타작해서 또 저걸 도정을 해가지고 기숙사 또 식당에서 배식할 때 또 사용을 합니다. 이 100년 가까이 된 이 학교의 주방을 보면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주방입니다. 불 떼 가지고 밥을 짓는데 뭐 우리나라 학교 급식실처럼 뭐 스테인리스로 된 좋은 뭐 싱크대나 냉장고나 뭐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때가 하다 보니까 천장은 끄름으로 새까맣게 걸려 있고 뭐 주방 기구 저 솥단지 빼고는 없죠. 이제 아이들하고 식당에 종사하는 집사님들이 같이 이제 또 조리를 하면서 아이들은 학비를 벌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의 이제 모습인데요. 저렇게 뭐 한 방에 뭐 3명씩 2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렇게 막 침대가 몇십 개씩 들어가는 그야말로 이제 군대 막사보다도 못하죠. 저기 침대 왼편에 침대 바닥을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합판 이런 게 없습니다. 합판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무를 베가지고 세로로 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대가 쓰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건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어떤 거는 위로 휘고 어떤 거는 밑으로 휘고 어떤 거는 또 보면은 중간에 한두 개씩 그 판자떼기가 빠져가지고 뭐 어떤 어설픕니다. 그런데다가 메테르스 꺼적대기 하나 깔고 이제 카바 씌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사는데 주로 교복하고 사복 한 벌 빼고는 거의 뭐 다른 옷이 없습니다. 매우 가난한. 그러나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티 없이 밝고 아주 쾌활하고 찬미 부를 때 보면 하늘이 찢어지도록 큰 소리로 찬미하고 그래서 정말 학교가 해교권에 있어서 큰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0%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저 엄청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천세의 기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란과 성경이 어떻게 유사하고 또 성경이 코란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이 여러 가지 전도 책자나 이 교재를 통해서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문 번역가들을 고용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교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일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게 이 방글라데시 위쪽은 인도로 이렇게 에워싸져 있습니다. 서쪽과 북쪽과 동쪽이 다 인도 땅으로 이렇게 에워싸져 있고 그 인도 위에 이제 서편은 네팔이고
오른쪽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두 나라가 이제 받치고 있고 그 나라의 북쪽은 8,000m의 히말라야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나 우기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산에 구름층이 지나가다 거기 걸리면서 비를 뿌리면은 그 물이 이제 타고 흘러 내려와서 이 벵골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방글라데시쯤 올 때 정도 되면은 굴러오던 돌이 다 자갈이 되고 모래가 돼가지고 이제는 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눈 녹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물들이 다 석회질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장기간 마시게 되면은 한 40대 초중반이 되면은 다 몸속에 돌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평균 수명이 뭐 한 60몇 세 되면은 다 이제 실실실 돌아가십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가 코로나 지금 12,000명씩 발생하고 있고 7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250명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현직 일선교회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또 삼육학교의 선생님들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교회 안에 쓸만한 일꾼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그냥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급속히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많은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남부지방 쪽에는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때 퇴적물들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섬이 만들어지고 그 섬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붙고 이렇게 하면서 남부지방은 그렇게 형성된 지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발 뭐 한 2m, 3m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바다였고 그러니까 이 수도 파이프를 얕게 박으면은 석회물이 올라오고 깊게 박으면은 염분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염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뭐 세탁기, 수도, 파이프라인 이런 게 다 부식이 돼가지고 다 녹슬어서 이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과 주요 기관들에게 식수에 적합한 물로 물을 정화시켜주는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우물 파서 올리는 물이 먹을 만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고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정화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이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재림교회는 비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연약해 보이는 작은 교회 또 교단이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은 이미 G8에 들어갈 만큼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또 유엔이 힘을 모아서 도와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도움을 받아서 세계를 돕고 있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성교회도 이 동대구 새벽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뭐 거금을 하라 뭐 이렇게 제가 절대 이야기할 수 없고 그저 한 달에 한 끼 식사 정도 절약하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좋은 힘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요 왼쪽 편에 있는 요거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한 장로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 선한 뜻을 가지고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용지를 받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MS로 걷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직접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개인 통장 번호를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남의 통장 번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뭐 인터넷 뱅킹 되시는 분들은 뱅킹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은행 가셔서 작은 액수지만은 정기적으로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목적을 필요에 따라 정해주실 분들은 정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다 아니면 우물을 판다 다른 목적을 정해서 주시면은 또 그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집행된 결과를 또 후원자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림교회는 내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맞춰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속히 마무리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게 되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선교지방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